한화그룹의 모태는 방산업이다. 그룹의 항공, 방산 주력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미래 비전을 한국형 로키드 마틴로 정하고 지난달 구조재편을 마무리했다. 군용항공, 항공관제, 미사일, 미사일 방어 시스템, 레이더 등 방산 산업 전반으로 사업이 다각화된 미국 로키드 마틴과 유사한 사업 구조로 간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항공 엔진 분야. 미국 B&W와 GE, 영국 롤스로이스 등 세계 글로벌 메이저 업체가 70에서 80%를 석권하고 있는 시장에서 변방의 후발주자인 한화가 끼어들 여지는 별로 없었다. 한동안 단순 수주, 하청 사업 위주로 진행됐다. 삼성으로부터 인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항공기 엔진 사업에 진출한 이래 올 6월까지 8,600대 이상의 엔진을 누적 생산한 국내 유일의 가스 터빈 엔진 제조기업이다. 후발주자로서 지난 수십 년간 이들 메이저 업체와 두터운 신뢰관계를 쌓아오면서 결국 글로벌 항공 엔진 파트너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비결은 위험 및 수익을 분담하는 RSP다. 아무리 메이저 업체라 하더라도 새로운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는데 위험 부담이 큰 편이다. 연구, 개발에만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고 손익분기점을 넘기는데 15년 이상이 걸린다. 이런 이유로 실력 있는 부품 공급 업체를 불러들여 개발을 함께 하고 나중에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하는 프로그램이 RSP이다. 세계 메이저 업체와 독일 MTU, 영국 GKN, 이탈리아 AVIO 등 소수 업체들만 RSP에 동참할 수 있었다. 전 세계 항공 엔진 시장은 저가 항공사의 소형기 전성시대를 맞아 연 3.3%씩 성장해왔다. 지난 2015년 P&W가 연료 효율을 높인 GTF 엔진을 개발하는 RSP에 한화를 파트너로 참여시킨 것이 전환점이 됐다. P&W의 RSP 프로그램 담당 임원인 로버트 퀸은 한화가 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RSP의 주요 파트너가 된 것은 걸음마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화는 엔진 개발에 지난해에만 480억 원을 투자했고 올해와 내년에도 각각 900억 원가량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GTF의 핵심 부품 개발에 성공해 총 9억 달러를 수주한 상태다. GTF는 세계 최초로 자동차의 기어 방식이 적용된 고효율 엔진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미들 터빈 프레임과 일체식 로터 블레이드 등 두 가지 제품이 한화가 공동 개발했다. 이후에도 한화는 GE와 롤스로이스와도 RSP 계약을 성공시키며 관련 부품 수주액이 총 171억 달러에 이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현우 사장은 글로벌 항공기 엔진 부품 시장은 2025년 54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등 연간 6%대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한화의 RSP 사업 참여는 글로벌 항공업계의 신흥강자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그룹은 2022년까지 항공기 부품 및 방위산업 분야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뚝심 한화에어로 2조 수주 잭팟.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베트남 하노이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기 엔진 부품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2017년 12월 중국 장쑤성의 한화큐셀 공장을 찾은 뒤 1년 만에 해외 출장이었다. 계열사 독립 경영을 강조해온 김 회장이 이례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을 방문한 것을 놓고 재계의 애선 한화가 태양광과 화학에 이어 항공기 사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김 회장이 각별한 관심을 쏟아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잭팟을 터뜨렸다. 국내 유일의 항공기 엔진 제작업체인 이 회사는 미국 브레센드 위트니에 40년간 17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 엔진 부품을 공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P&W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영국 롤스로이스와 함께 세계 세대 항공기 엔진 제작업체로 꼽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수주한 부품은 BMW가 개발 중인 최신형 항공기 엔진인 기어드 터보팬에 들어가는 하이프레셔 터빈 디스크 2종이다. 고온과 고압의 환경에 노출되는 특성상 고도의 제조 기술이 요구되는 첨단 부품이다. 엔진 수명 연한인 45년간 꾸준히 교체가 필요해 유지, 보수 부품 매출도 기대된다. GTF 엔진은 유럽 최대 민항기 제작사인 에어버스의 중단거리형 여객기인 A320네오에 탑재된다. A320네오는 6,000대 이상이 주문된 인기 기종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2022년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40년 장기 공급 계약을 포함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5년간 BMW와 181억 달러에 달하는 항공기 엔진 부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규모 수주를 따낼 수 있었던 것은 2015년 BMW와 체결한 GTF 엔진 공동 개발 사업 계약 덕분이다. 수조 원대의 투자비가 필요한 항공기 엔진 개발 사업은 수익을 참여 지분만큼 배분하는 RSP 계약을 맺는다. 이 회사는 2017년 489억 원, 2018년 950억 원 등 매년 수백억 원을 RSP에 쏟아부었다. 연간 영업이익을 웃도는 투자는 김 회장의 뚝심 덕분에 가능했다. 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직원들에게 항공기 엔진과 같은 미래 사업은 장기적인 투자와 수많은 기술 인력을 양성해야 하니 당장의 수익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며 투자를 밀어붙였다. 김 회장의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에 들어갈 75톤, 7톤 액체 로켓 엔진의 총조립과 터보펌프, 개폐 밸브 제작을 맡는 등 항공우주 산업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글로벌 항공우주 산업 시장 규모는 2017년 700조 원에서 2030년 1100조 원으로 60%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다. 한화그룹은 화학과 항공기 엔진 제작 사업을 포함한 방산을 핵심 산업으로 삼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2015년 삼성그룹으로부터 화학과 방산 계열사를 인수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화는 이후 사업 연관성이 높거나 중복된 사업군을 통합해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위산업 부문 중간 지주사로 재탄생하며 주식회사 한화기계부문의 항공사업을 인수하는 등 항공기 엔진 사업에 역량을 집중시켰다.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지상방산도 K21 장갑차 등을 만드는 한화디펜스를 흡수 합병했다. 신현우 한화에어로 사장 올해 매출 1조 3천억 목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매출 20% 성장을 목표로 설정했다. 신현우 사장은 지난 16일 창원 사업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1조 3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화에어로의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은 1조 600억 원이다. 올해는 1년 전보다 23%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셈이다. 수주와 관련해서는 작년이 20조 원이 규모였고 올해도 18에서 19조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며 미국 지와 영국 롤스로이스 등에서 안정적으로 수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신 사장은 항공산업은 향후 20에서 30년간 보수적으로 봐도 3.5%, 긍정적으로 5.1% 이상의 연평균 성장이 예상된다. 평균 약 4%대라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로 엔진은 제조뿐 아니라 정비에서도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충했다. 신 사장은 또 회사의 위상에 대해 과거에는 엔진 부품을 제공하는 하청업체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파트너급의 회사로 자리매김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군수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엔진 생산업체로 엔진 자체를 국산화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라며 민수 부문에서는 부품 공급에서 벗어나 엔진 모듈을 공급하고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파트너 회사로 인정받고 있다. 글로벌 항공 엔진 공동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전환점이라고 투기했다.
이밖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을 해도 믿지 않아서 기업 설명회에서도 분명하게 말했다며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덩치 키운 한화여로. 무르익는 한국형 로키드마틴의 꿈. 한화여로 스페이스가 그룹 최상위 지배사 주식회사 한화로부터 항공사업을 넘겨받았다. 한화여로의 방산 자회사인 한화지상방산은 또 다른 방산 계열사인 한화디펜스를 흡수 합병했다. 그룹 항공, 방산 중간 지주사격인 한화여로의 규모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한국의 로키드마틴을 꿈꾸는 김승현 한화 회장의 항공, 방산 구조 재편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한화여로는 22일 이사회를 통해 주식회사 한화기계부문에서 항공사업과 공작기계 사업을 넘겨받고 이를 각각 한화여로와 자회사인 한화정밀기계에 편입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항공사업과 공작기계 사업 양수가액은 각각 1,669억 원, 693억 원으로 양수 계약은 관계기관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31일 마무리된다. 또 한화여로의 방산부문 자회사인 한화지상방산은 한화디펜스를 흡수 합병하기 위한 이사회를 열고 이를 의결했다. 한화지상방산은 현재 한화디펜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합병 후 존속회사는 한화지상방산이 된다. 한화여로 항공, 방산 경쟁력 강화 2번 구조 재편은 그룹의 항공, 방산 중간 지주 사격인 한화여로의 규모와 경쟁력 확대로 연결된다. 지난 4월 출범한 한화여로는 자체 사업으로 항공업을 영위하며 방산 계열사인 한화시스템과 한화지상방산, 한화디펜스를 거느리고 있다. 그룹 대부분의 항공, 방산업을 끌어안고 있지만 최상위 지배사 주식회사 한화도 자체 사업으로 항공과 방산업을 갖춘 상황이었다. 때문에 규모의 경제 실현과 사업 효율화를 위해 한화여로가 주식회사 한화로부터 해당 사업을 이관받을 것으로 예견됐었다. 한화여로가 인수하는 주식회사 한화기계부문 항공사업은 항공기 구동, 유압, 연료 분야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중 항공 구성품인 착륙장치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충남 아산에 있다. 한화여로는 이번 주식회사 한화기계부문 항공사업 인수를 통해 한화그룹 내 항공사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항공 엔진과 기체 부문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항공 엔진을 넘어 글로벌 항공 분야의 혁신 기업으로 도약을 추진해 나간다는 목표다. 한화여로의 방산 부문도 이번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해 점점 대형화되는 방산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 영업,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한화여로의 자회사 한화지상방산은 K9 자주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데 대공무기를 생산하는 100% 자회사 한화디펜스를 흡수 합병하면 이 같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게 회사의 판단이다. 무르익는 한국형 로키드마틴의 꿈업계 일각에선 이번 구조 재편이 주식회사 한화 자체 항공, 방산 사업을 한화여로로 이관해 한화여로를 그룹의 명실상부한 항공, 방산 주력 계열사로 키우려는 포석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주식회사 한화가 이번 항공사업에 이어 추후 유도무기 등을 개발, 생산하는 방산 사업도 이관하게 되면 그룹 내 모든 항공, 방산 사업은 한화여로 밑으로 편성된다. 군용항공, 항공관제, 미사일, 미사일 방어 시스템, 레이더 등 방산 전반으로 사업이 다각화된 미국 로키드마틴과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갖추게 되는 셈이다. 그룹의 모태인 방산업을 한국의 로키드마틴으로 키운다는 목표는 김승현 회장의 오랜 수건으로 알려져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주식회사 한화의 방산업 이관은 그룹 지주사 전환 작업과도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승계를 위한 포석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작업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